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상수도 물 인프라 현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신라대학교 배상대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요. 조금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상수도 본부 데이터를 중심으로 부산시 정책 관련해서 부산시가 어떻게 물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부산 상수도 여건 및 추진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돗물 음용률 향상 노력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부산시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앞으로의 그 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발전, 그리고 실행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상수도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여건은 여기 밑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4대강 낙동강 수질 중에서도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는 물금, 그리고 한강 팔당댐, 영산강 주황댐, 금강의 대청댐에서 샘플링을 해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낙동강이 약 1.5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BOD, COD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상류의 수질하고 수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낙동강 하단의 그죠 상황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 실태로는 아무래도 4대강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배출 오염원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죠 댐이나 방류량에 따라서도 원수가 수질 결정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보를 개방했다든지 어떤 그 위의 정책에 따라서도 저희가 수질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수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으로는 그 상수도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아무래도 원수가 좀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하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그 낙동강 하류가 원수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처해서 부산시가 많은 행정과 그리고 공정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 방향으로는 원정수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현재도 수질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더 강화를 시키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 오염물이 되는 거죠. 낙동강 수질 오염 개선, 오염원을 재검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상수원 해서 그죠 이 상수원 다변화 부분하고 정수 공정 개선에서 아무래도 고도 정수 처리, 그 중에서도 NF나 저압 RO 등을 사용하는 공정 개선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및 시민 공감 소통,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부분이 그죠 조금 개선이 되고 수질이 개선이 된 다음에야 시민들에게 높은 그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먼저 개선시키면서도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홍보와 그리고 수질 상수도 서비스를 위한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의 수돗물 만족도하고 음정률 향상을 위한 노력 중에서 상수도 위기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낙동강은 굉장히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죠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질에 따라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산 다이옥신이 유출이 돼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양산 사업장에서 불법 배출이 돼서 물금이나 양산 취수장에 검출이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불화 화물 검출 사태도 그저 부산시에도 많이 브리핑이 됐었고, 덕산 화명 정수장에서도 미량 검출돼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낙동강 수질안전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입니다. 그 김해 메리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그죠 보시는 것처럼 정수장이 되어 있고 바로 수질연구소에서 수질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수구도 이쪽에 있고요. 선박 계류장 등등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 수질연구소가 옆에 부지를 둠으로써 그죠 이런 지수 상태도 확인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도 감시도 용이하고 연구기간
그죠? 수질연구소와 연계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업무 연계선을 봐서 여기 김해 메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위치를 봐보시면 부산 시내에서 봐서도 그죠? 여기 있는 경남도청에 있는 낙동강 유역청이나 그 다음에 김해공항이나 그리고 부산역이나 부산시청까지도 거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연계가 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위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양질의 원수 확보 부분인데요.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그죠? 총 소유 물량이 95만 톤인데 이거를 환강 및 강변 여가수로 해서 47만 톤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도 처리 NF 또는 저압 RO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안을 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 경남의 환강 하류에 취소해서 그리고 낙동강 본류에 있는 강변 여가수를 포함한 48만 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변 여가수 포함, 그 다음에 초고도 처리 48만 톤을 넣어서 이렇게 그죠? 95만 톤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17,527억 원이라는 금액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죠? 지류에는 B.5 오염원 관리 강화. 그죠? B.5 오염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관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우시의 미처리 하수 관리 강화 이 부분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강화, 관리 강화하고 가축 분뇨 공공시설하고 하수 처리 시설이 확대가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류 부분이 굉장히 수치가 적은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좀 확대 설치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폐수 무방류 시스템 하고요. 이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플러스 TOC 수질 총량 제도를 도입해서 기존에 쓰던 그죠? BOD나 COD, TNTP의 그런 기준 말고 이 수질 총량 제도를 도입해서 좀 간편하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수질 수량 연계 관리 강화 등을 수질 개선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시가 2020년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덕산 화명에 미량 유해물질 제거 시설을 설치해서 시설 규모로는 그죠? 비상용하고 상시용으로 나누어서 그죠? 비상용일 때는 분말탄 투입기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 시설하고, 상시용은 입상용 제장 시설이랑 을 2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를 BAC 3년인 것을 GAC 1년으로 이렇게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활성탄 투입 시설은 2021년 올해 완공이 될 거고요. 입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류유입 원천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4대강 이후에 굉장히 그저 조류들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역 부분입니다. 올해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요. 용역 내용으로는 수문 및 지수탑, 가변형 스크린을 포함해서 신설 등 기본 실시 설계 부분 하고요. 그래서 용역이 이제 올해 끝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명장 제1정수장의 재건설 부분, 여기는 고속응집 침전지를 이렇게 그죠? 있던 것을 다프하고 예비 침전지를 해서 용량도 느리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고속응집 침전의 문제점을 다프를 도입하면서 개발하는, 개선하는 이런 쪽도 재건설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는 조류 제거 시설을 덕산 정수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2정수장하고 이 침전지에 다프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 조류에 대한 고농도 조류 문제점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침전지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응집을 시키고 침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용이하지 않았었고, 농축초도 마찬가지로 농축이 효율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수기도 아무래도 들어붙기 때문에 탈수가 곤란한 부분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 다프를 도입함으로써 그좀 밀도가 낮은 부유성 조류해서 유기물 제거의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맥동 침전에 대비해서 약 10% 이상 수질 개선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응집제도 30% 정도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맥동식 침전지의 침전 불량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그죠? 요거를 해결한 것이, 조류 제거 시설 다프를 설치해서, 그죠? 밀도가 낮은 부유성 조류를 미리, 그죠? 떠오르게 해서 제거를 시킴으로써, 그죠? 아까 보신 것처럼 맥동 침전보다도 10% 이상, 음집전은 30% 이상 절감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돕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수 생산 공급 전 과정의 수질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이거는 원 정수 수질 검사에서 법정 60개, 환경부 감시 순화학회, 부산시 자체가 190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원수 같은 경우에도 262개, 정수가 279개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그죠?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업수 과정에서 보시면은 4개 정수장에서 개통비로 34개소에서 11개 항목 이렇게 월 1회로 검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동 개척기가 73개소, 3개에서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이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수도꼭지에서 관내 전역 955개소 4개 항목으로 해서 월 1회 하고 있고, 그 다음 노후 수도꼭지에서 4개 정수장에 14개소에서 10개 항목을 월 1회 해서 이렇게 수질 모니터링도 횟수를 늘려서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민중심 수돗물 수질 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어갖고요. 이거는 월 1회 수돗물 수질 검사 및 물맛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활동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으로는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개 항목으로는 원수 40항목, 정수 60항목, 수도꼭지 60항목하고 물맛 13종 5개 단계를 평가한 그 항목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요거는 부산시보, 부산상수도 홈페이지, 그리고 사업소 게시판 등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상시 운영해서 요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에 신청하게 되면 14개 항목이 14일 내에 결과가 통지가 되고 있고 465건이 지금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및 급수 블록 수질 관리 시설 확충을 해서 제염소 투입 시설을 21개소, 그다음에 수질 자동 개척기를 92개소를 넣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환경부 기본 계획 확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공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질 민원 현장 대응 및 개측기 검사용 차량 도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빨리 대응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시민에 대한 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수도관 세척 및 세관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죠? 한번 저희가 관로를 깔고 나게 되면 그죠? 거의 5년, 10년, 20년 이후에 다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토목 공사라든지, 그리고 그죠? 그 도로를 또 파내고 기타 등등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런 피그를 삽입을 해서 그 구간에 따라서 세척을 하고 빼내는 방법이라든지, 공기 주입을 해서 공기 버블에 의해서 이 물질을 그죠? 공기층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그죠? 이 급수블록 484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용역에 따라서 경제성 기술력 분석을 통해서 공법 선정을 하는 이런 사업 추진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세관 및 세척 공법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요. 2020년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는 시 전역에 60개 블록 배수관을 통해서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진 현황으로는 현장 적용 시범 사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관 세척이 9월하고 12월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및 음용수률 향상을 위한 위기 대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수도 흐름별 전과적 위기 관리 종합 대책에서 아무래도 각 시도에 다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죠? 비상 대책 매뉴얼을 구비를 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속 개선 및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2019년도부터 20년도에 따르면서, 그죠? 적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충이 발생하기도 해서 현재까지 없었던 그런 비상 대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매뉴얼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보강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뭐 전파시키고 보고하고 협업체계 등들도 정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죠, 직원에 대한 교육들도 그 강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면 그죠, 괌 파열이 많이 일어날 건데요. 그때 누수 사고 대응 부분도 그 누수 복구 공사 부분에 연간 도급 2개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로는 연계 도급 44개사를 운영을 해서, 그죠, 여기다가 시합동 또는 합동으로 해서 상수관로 GPR 탐사, 그죠, 그라운드 피니트레이팅 레이더 해서, 그죠, 전자파를 쏘아서 전자파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비파괴를 통한 이 관로 조사,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접수 출동 지시를 하게 되고, 작업자 출동, 공사 시행, 공사 완료를 해서 이렇게 흐름도를 통해서 저희가 누수 사고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수조물 그 만족도에 가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시민 공감 소통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그죠, 원수에 따른 그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민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수돗물에 원수에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먼저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돗물의 그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런 부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 그죠, 서비스에 따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담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ARS 서비스라든지 민원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납부에 대한 부분도 그죠, 모바일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상수본부 안내 시나리오라든지 신용카드 통신사에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가정수돗물 민원 해결 시스템 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불편 신속 처리해서 무료 점검 서비스 팀 7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바로 서비스 팀도 4개소, 그 다음에 직영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위탁 확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 서비스 부분, 시민 공간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분야 복지 행정에서, 그죠,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나눔 사업들, 이렇게 옥내 노후관 개량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수관 노후도 환경 내시경 진단 등등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도에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ICT 접목한 지능형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부분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그죠,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디지털 계량기를 하고 단말기를 6만여 전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원거리나 난검침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이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실시간 수돗물 사용량을 파악하게 되고, 옥내 누수 감지하고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검침원들이 모든 그죠, 집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문 검침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검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테스트베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신형 시범 운영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시간 사항량 파악하고 옥내 누수 감시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해서 2030년까지는 시 전체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죠, 이 부분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가망을 가지고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가 가가호호 원격 검침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구축 관략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품질의 수도 서비스 제고 노력을 위해서 치정수시설 재구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초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해서 화명 정수장에 2027년까지 구축 완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량 유해 물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수원 다변화 사업 이후에도 낙동강건설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량 유해 물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고도 정수 처리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식 정수 시설하고 고도 정수 처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고도 정수 처리 부분이 있지만, 재래식 정수 처리 부분에 따라서 고도 처리 부분을 도입을 해서 정밀 여가막 MF, UF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NF나 저바 RO를 통해서 이렇게 미량 유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완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래 여과지 후단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NF나 저압 RO를 공정을 설치를 하고 고도 처리에 BAC하고 처리수하고 혼합 공급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 부분 타당성 검토는 올해 2001년 11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정수 재구축 부분 보시면 두 번째로는 노후 주요 정수시설 개선 부분입니다. 정수장 여가지 하수 집수 장치 개량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가지 72개 부분하고 개량 완료된 부분하고 개량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유공블록 개량 전 이 부분을 스트레이너 블록으로 바꿔서 유공블록의 역세척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에 보는 것들을 스트레이너 블록으로 해서 역세척이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의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정수장의 제2오존실 개량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쓰던 오존실도 너무 오래됐었고요. 그래서 오존실 전면 개량 부분에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존 발생기하고 레디얼 디퓨저, 그 다음에 사이드 드림 디퓨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부분에서는 배수지 확충입니다. 아무래도 목표가 2025년까지인데요. 80개소해서 662.8톤까지 해서 1최대 급수량 12시간 이상분. 그리고 이거는 19년까지 실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74개소까지 했었고 향후 6개를 더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간선 관로 이중화 및 네트워크에서 아무래도 낙동강 횡단 수강교 비상 관로 설치를 하는 부분 이것도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덕산 함양의 비상 연계 노후관 개량해서도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ICT 기반 중블럭 시스템 구축 부분도 2025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공사도 계속 진행되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인프라 구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이행 노력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서 2022년까지인데요. 환경부 그린 뉴딜 사업에 관련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1단계가 실시간 수학계, 옥내 배관, 내시경 장비, 2단계는 소규모 유랑 감시 및 스마트 미터링, 그 다음에 3단계가 수질 계량기, 자동 스트레인, 제염수 투입 설비, 관 세척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물관리, 워터 매니지먼트나 정보통신 스마트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 물관리에서 SWM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죠?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시간 스마트 개척 설비, 그 다음에 양방향 제어 통신, 그 다음에 관련성의 스마트 인프라 설비 등등으로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으로는 수처리 공정 감시 제어 시스템이나 관망 운영, 그리고 에너지 위기 관리 시스템 등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죠?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쌍방 데이터를 공유하며 소비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해 나고자 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돗물 유충 대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적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유충 대책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유충 신고가 8건으로 해서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정 내에 물탱크나 수돗물 또는 화장실 등등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 계획으로서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iOS 22,000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래가 입상 여가지 상부덮개 설치라든지 하부 집수 장치 개선 등등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아파트 저주조 청소는 6월 1회 그저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환경부 건의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배관 해충 전문으로 된 민간 합동 정밀역학 조사반 운영 등등으로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관로 블록화해서 소규모 블록 구축 사업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블록 구축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들이 보시면 중블록 신흥형 관리 시스템 구축 개발에서 비상 대치 능력 향상 계획 등을 해서 정수장에 있는 중블록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죠? 예,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간이나 격장이나 예, 외곽의 수지형으로 해서 예, 블록화를 개념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용역을 예,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로 블록화를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지는데요. 예, 잠시만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후 관리의 갱신입니다. 3단계 노후 계량으로 해서, 그, 2019년까지 해서, 그죠? 예, 1021km 정도를, 계량을 했었고요. 그 다음 비내 식성, 제수 밸브 교체를 해서, 요것도, 예, 11,214개를,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관에 대한 정밀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시형 내에 30년 이상 된 송배수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진단하고 4단계 노후관 개량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향상인데요. 2020년에 92.7%인데 2021년에 92.8%로 조금 올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상수도 시설의 과학적인 공급량 관리하고 누수 방지 대책으로 상수도 경영 효율성을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량 관리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블록별로 해서 이 10년 시간까지도 이를 분석을 다 하고 있고 월 단위 유수별 분석도 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관 개량하고 누수 탐사, 가마 밸브 설치나 이런 것들을 적기에 하고 있는 그리고 유수율 평가에서도 이렇게 많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정밀 조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 시설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상수도 시설 수명 연장, 장 수명화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재구축, 재정 부담, 경감 분산을 위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 시스템을 해서 2021년까지 이렇게 구축할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 부분입니다. 시설물 현황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부분도 필요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재정 수지 고려, 그다음에 계량 수요 산정 등등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체계 정비 및 자산조사 부분은 2020년 2년도에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시스템 모듈 구축에서 2021년까지 할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아무래도 합리적인 투자 계획 수립하고 유지관리 신뢰성 향상, 투자 효율 제고를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산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 계획에 대한 자산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 그리고 투자 효율이 높아지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투 감목의 노후화를 도래할 거고, 요 비용이 증감할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자산 관리하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예전에 했던 설치된 관망에 대한 그죠 파악이라든지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산 관리 부분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잔존 수명을 제고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 효율이나 신뢰성 향상,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으로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상수도 발전 부산시 우수 시책입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이런 우수한 시책이 나옴으로써 이 부산시 상수도 물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산 상수도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2019년도에 수립을 했는데요. 추진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부산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죠. 지속적이고 가능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장단기 체계적인 수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부산시가 이제 낙동강 하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하고 경영 관리 계획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5개 전략 과제가 있고요. 세부 추진 과제로 보시면 고품질 수돗물 지향. 여기는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하고 맛있는 물 공급으로 12개 사업.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급 체계에서 24시간 상시 공급에서 6개 사업. 그리고 위기 관리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낙동 하류의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사에 대한 기업 공공성 역할,
그다음 경영 관리해서 인력 조정, 재정 등으로 기업 등으로 해서 지속적인 유지할 수 있는 이런 5개 부분에 대한 전략 과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지식 정보은행 구축을 해서 상수 분야 노하우를 공유한다 해서 뭐 어느 시도나 많이 요즘 그죠? 예, 빅데이터 부분이나 AI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기술 인력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서로 공유한 상태에서 그죠? 지속 가능한 상수도 현장 전문가나 이런 것이 육성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을 해서 다른 시도로 들어간 게 이렇게 예, 지식정보은행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편리하고 실시간 동시 시청이 가능한 영상 콘텐츠 시스템 제작을 해서 많은 시도뿐만 아니라 그저 필요한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 발표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도, 부산시 상수도 무료인프라 건축이 아무래도 그 부산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산 상수도 마스터 플랜 수립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시도에도 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낙동강 하류에 있는 저희 부산시로서는 저도 부산 시민 한 명으로서 굉장히 그죠 예, 불안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을 통한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발표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